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무인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찌의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미나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저가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방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 오, 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목이죠. 목이면서 음에 해당되는 목, 음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간목이 대림목이라고 하면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향, 화초와 같다라고 하고요. 또는 좀 격이 떨어지면 넝쿨식물 같은 것 또는 잡초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간목인 양목이 큰 나무라고 하면 음목은 작은 나무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을목의 용도는 화초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간목은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를 수가 있지만, 을목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제목으로서보다는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을 이뤄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용도인데, 꼭 봄에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을목의 용도는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을목이 이제 인월에 이렇게 태어나죠. 그러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절? 초춘이면서 목이 굉장히 왕한 그런 목왕절이죠.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신약하지 않고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왕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사를 쓴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관살인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꼭 초춘인 봄이라고 해서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을목이 금을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비싼 화초를 갖다가 가위나 칼로 끊어내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아름답게 잘 필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인월은 목은 왕하지만 아직 겨울의 한기가 아직 미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봄이지만은 꽃샘추위, 꽃을 피우는 것을 시샘하는 겨울의 한기가 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반드시 어떤 화?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인월에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스스로 을목은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인월에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목화 통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총명하고 말도 잘한다. 총명달사라고 하죠. 이제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요. 화초가 꽃을 피웠으니 향기도 좋고 말을 잘할 것이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월이라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하더라고 하면 춘한이 된다 그랬죠. 봄에도 가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 물론 인월이라 하더라도 아직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있게 되면 춥기 때문에 을목이 꽃을 피우기 어렵죠. 하지만 병화를 먼저 쓰고 나서 따뜻하게 해준 연후에 수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수생목, 목생화 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생해가는 아주 원활한 사주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
N은 이 무기 또는 개수를 파할 것이고요. 무기 또는 병화를 회강할 것이니 천간에 무토, 기토, 특히나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인월의 을목이 물이 많은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병화 개수를 쓰는 경우에 무토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그다지 좋게 볼 수는 없겠다. 이런 사람은 재성이 썩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니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좋지만은 재물을 쫓게 되면은 조금은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따라서 무토기토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때 그때는 뭐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8글자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보시고 다음으로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를 보고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주로 분석할 때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본다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팔법관건이라고 해서 천간은 생극재화를 본다고 하고요. 지지는 형충 합을 본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데 생극재와 형충해합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천간에 있는 글자는 천간에 있는 글자끼리 친한 것이고 지지에 있는 글자는 지지에 있는 것들이 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천간은 생극재와 지지는 형충회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모할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죠.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왕세는 사주에 들어가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힘도 있고 백도 있고 능력도 있고 머리도 있고 체력도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지구력도 있고 능력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내 자신 스스로를 수술하는 것 자체도 힘들죠.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이 바로 이 사주의 주인공이 되는데 주인공인 일간이 너무 약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고 또 일간이 너무 세도 건조치 못합니다. 적절하게 일간이 세력을 얻어야지만 사주 전체를 장악해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세라고 하면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죠. 이 사주 전체적으로 기후적인 조건이 추우냐 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것이 한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용신을 치용하는 법 중에서는 억부용신법이 있고요. 억부용신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조후용신법이 있습니다. 조후용신법. 이것이 바로 왕세와 한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왕세는 억부용신법을, 왕세를 보기 위해서는 억부용신법, 그 다음에 한열은 조후용신법이라고 이렇게 발현이 돼서 사주의 용신을 이제 분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라고 하는 것 핵심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는 중화가 된 사주냐 중화가 되지 않은 사주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왕세와 한열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다? 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격국과 용신도 역시나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목이 목을 받기 때문에 겁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겁재격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흔히 말하는 우리가 겁재격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으면 비견격 같은 경우는 격국에 공식적으로 이거는 없는 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겁재격을 다른 말로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견격은 우리가 걸록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간이 월지가 임간지가 되게 되면 걸록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양간이 아니라 음간이거든요. 그리고 음간이 월지가 목의 임간지가 되니까 이걸 걸록격으로 볼 것이냐, 을목은 묘월에 태어나야지 걸록격이 되고 인월은 걸록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볼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냥 원령을 얻어서 일간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니, 물론 걸록격은 아니지만 걸록격에 준해서 준걸록격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인월의 을목은 을목 자체가 원령을 얻어서 왕하다라고 하는 점, 신왕사주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 안에는 지장간,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 을목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죠. 양화. 이거는 이제 목생화가 됩니다. 목생화의 관계. 그래서 음목이 양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거는 상관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인월은 목이 왕하고 화가 목에 비해서 약하죠. 그래서 이거를 목화 가상 관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은 이렇게 걸록격에 준해서 보는 하나의 틀과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상관격으로 목화 가상격 격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목왕절, 목의 임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월은 초춘이 됩니다. 초춘이라고 하는 것은 초봄에 해당이 되고, 바로 전 계절이 축월이었습니다. 축월, 그죠? 축월은 어떤 계절? 동절이었기 때문에 축월은 엄청 추웠지만 인월은 따뜻한 봄이라 하더라도 축월의 한기가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꽃샘 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춥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월에는 만약에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후, 화를 얻어서 조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죠. 근데 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초봄의 화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봄에 화초가 있고 을목의 목적은 꽃을 피우는 목적인데, 날이 기후가 차갑게 되면 꽃을 피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후적인 조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뜻해야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다. 그래서 인월에 병화가 투출되게 되면 을목 입장에서 병화를 보게 되면 어떻다?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따뜻한 온기를 갖고 을목이 꽃을 피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단 인월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는 해주었는데 물이 없게 되면 을목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순한이 든다 그래. 봄에 가뭄 들죠. 봄에 여러분들 화초를 심고 꽃이를 심었는데 심었는데 물을 주지 않았다. 아니면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새싹은 발화가 되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화로서 먼저 따뜻하게 해주고 다음으로는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지만 을목이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월은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연지의 사화를 얻었습니다. 보면, 자, 사화, 따뜻한 운기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천간으로 병화가 투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지지에서 사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조우할 수 있는 내가 불씨를 얻었다라고 보게 되고요. 일지에서도 사화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다른 글자는 아니더라도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춘한이 든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무토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 무토라고 하는 성질을 뭐죠? 무토는 건토가 되고 왕토입니다. 큰 토가 되겠고,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안 그래도 없는 수인데, 무토가 있게 되면 수가 들어온들 저 무토가 수를 갖다가 극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 무토는 제거시키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 같은데, 연간에 을목이 있어서 이 무토를 제하고자 하나 을목은 무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는 투출된 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화 두 개에다가 인중병화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화가 그렇게까지 더 필요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수가 없어서 을목의 뿌리가 마른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병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천간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 병화는 굉장히 세력을 얻습니다. 인중에 있는 병화에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사화 두 개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온기를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시제 사수를 얻었기 때문에 자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는 글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물론 무토가 있는 것이 좀 장점이긴 하겠지만은 사주 자체는 굉장히 틀을 잘 갖춘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수가 있느냐 또는 자수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는 굉장히 큰데, 이거는 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을목이 뭐 할 수 있다? 고사할 수 있다. 반드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병자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자수 하나만 딸랑 가지고 목화운으로 가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인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사주의 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사주가 굉장히 독특하죠. 을사, 무인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볼서 이것이 좋은 사주이냐라고 이렇게 독특한 사주를 항상 궁금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좋게 보기가 좀 어렵죠. 수기가 원국의 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지 그래도 좀 발전할 수 있는 사주. 여러분들 항상 명심할 거, 독특하니까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주로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주가 되게 좋은 사주가 있겠고, 이렇게 보면 되게 독특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이게 만약에 딸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간다, 이거 큰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특한 사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역시나 오행이 다 갖춰져 있거나 또는 오행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주의 구성이라든가 운의 흐름까지 잘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무인시,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사주의 수기가 부족한 단점, 병술시도 수기가 부족한 단점, 당연히 운은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경진시 또는 신사시, 경진시 같은 경우는 경금 정관이 있으니까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무토가 경금을 생각하고 경금이 을목을 극하게 되죠. 그리고 을경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을경합이 되니까 금으로 변하냐? 그렇지 않고 서로 합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수기가 없는 상태에서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것도 이거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임오시 같은 경우나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있네요.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있네요 라고 해서 좋을 것 같지만, 임수 개수가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댕강 날려버리게 되겠고, 개미시가 되면 무토가 개수를 날려버리겠죠. 이것은 무게합이 되지 않습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무게합한다고 제가 여기 써놓고 가니까 이해가 편하겠죠? 개미시가 된다고 해서 이거 무게합이 된다? 무게합화가 된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도 않겠지만 이건 무게합이 절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고, 수가 부족해서 이거는 을목이 말라 죽기 일보 직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운은 금수운으로 가서 수기를 보충해야지만 을목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보겠고,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사신합수가 되면은 차라리 이거는 그냥 목화운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어정떠정한 이런 생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좋아 보일 것 같은 독특한 무인시, 기묘시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지 않고, 차라리 병술시면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진짜 물이 부족하구나. 그냥 금순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무인시는 이게 뭐가 부족한지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사주를 좋게 보지 마시고요. 독특할수록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